어마어마한 종이금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 믿음만으로 거래를 했던 건데, 이 조그만한 실물 금을 이미 중앙은행들이 다 가져갔으면 이 남은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것일까요?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 금 공급 부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의 가격은 두 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종이 금 시세가 있고, 현물, 그리고 이건 실물, 이렇게 두 가지의 시세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사람들이 다 평안할 때, 아직까지 둥글게 노래가 나올 때는 이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가격이 오를 때 스팟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현물 가격이 따라가는 현상이 나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보통은 이 스팟, 이걸 이제 선물 시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물 시세가 현물 시세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는. 경제학 용어로는 콘탱고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거는 알 필요 없고, 종이 금시장이 현물 금시장, 실물 금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실물이 부족해져 버려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얘가 답도 없어요. 얘가 가격이 얼마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진짜 현물 시장이 모든 금 시장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금값이 막 폭등하는 게 제가 두 가지 특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예전과 다르게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폭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진짜 실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실물이 이 정도로 부족할 수가 있나? 왜냐면 지금 수요 물론 많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 정도 많은 수요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또 그냥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왜 예전이랑 다르게 실물이 이 정도로 부족하고, 그리고 이 수요가 100이라고 친다면 그 중에서 10만큼만 실물로 가던 게 왜 이게 이제는 한 50만큼 가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공급이 이 정도로 딸리냐. 원래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팔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를수록 거래량도 더 많아지고 수요도 더 폭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이 안 늘어요. 공급이 안 는다는 건 누군가가 실물을 꽉 잡고 안 푸는 거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안 푸는 거예요. 그냥 수요 자체가 늘어난 것도 맞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지금 실물을 절대 꽉 잡고 안 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누굴까? 아니 누가 이렇게 실물을 꽉 잡고 안 풀어서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금이 이 정도로 부족할까? 분명히 스테커스에도 지금도 팔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줄이 진짜 계단까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반인들의 공급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아요. 이 정도 공급은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왜 택도 없을 정도로 실물이 부족한가?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실물을 왕창 사놓고 진짜 그냥 잠궈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실물을 왕창 사고 잠글 수 있을 정도, 막 진짜 뭐 1kg, 2kg 수준이 아니라 진짜 수천억, 뭐 조 단위로 사놓고 잠글 주체가 누구냐? 딱 둘 중에 하나죠. 국가거나 5월 투자기관이거나. 근데 이 국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앙은행들이 진짜 많이 사고 있고, 최근에 또 밝혀진 게 중국이 금매입 중단한다고 뻥카치고 뒤로 엄청 샀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2022년부터 뭐 역대 최대량 찍고, 그리고 국가들이 금 사놓은 거 막 금값 오르면 파나요? 안 팔죠. 쟁여놓습니다. 큰 주체 중에 하나가 국가였구나. 플러스 JP모건 같은 그런 대형은행, JP모건만 4조치 금을 실물인도 받고 잠궈버렸거든요. 그럼 JP모건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밝혀진 게 JP모건만 이겠지. 야, 그러면 국가 단위의 자금들이 금을 잠궈놓고 투자기관들도 실물로 잠궈놓으니까 이래서 실물이 없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JP모건 관련된 뉴스 보여줘. 왜 왕창 사고 잠궜을까? 지금 이 실물 대란이 저는 100% 중앙은행들 플러스 대형 투자기관,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대량으로 실물을 사서 잠궈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거의 확신의 경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잠궜을까를 생각할 때 사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의중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의 금을 진짜 있는 대로 쓸어다 담아가면서 그걸 보면 투자은행들이 끼어드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이해해볼 만한데, 트럼프가 방아쇠가 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아니었어도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진짜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달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달러. 금이라는 자산은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냐, 대체 어떠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면 달러에 대한 헤지가 바로 금이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에 베팅을 하는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반복했던 말이 금은 저평가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격이 뭐 2,000불 돌파할 때도 저는 금이 맨날 저평가다라고 했는데 달러가 고평가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남들이 들을 때 달러가 고평가라는 말이 되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거든요. 뭔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말 같고 약간 반미 세력 같아 보이고, 그게 아니라 벌써 이 달러 시스템이 100년이 됐거든요. 근데 화폐 시스템이 100년이 된 거면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진짜 갈 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미국 국가부채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죠.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이미. 그리고 그냥 부채의 양만 많은 게 아니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죠.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달러가 예전에는 안전자산이라는 그 가치를 갖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방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랑 미국이랑 다르다, 이렇게 떼놨어요. 달러는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고 미국도 그냥 달러를 채택해서 쓰는 거다. 뭐 막말로 내가 찍어내고 싶으면 더 찍어내면 되는 게 국가인데, 트럼프가 막 예전에 막 연준한테 연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에라잖아요. 왜냐면 중앙은행이라는 게 국가의 소유인데, 근데 국가가 하고 싶은 방향이랑 독립적으로 중앙은행이 간다? 마치 미국이랑 상관없이 연준이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뉘앙스.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의 쇼가 필요하니까 1913년 이후부터 연준이 맨날 정부랑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쇼했던 이유가 달러랑 미국을 서로 독립된 개체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이라는 국가도 충분히 믿을만 한데, 근데 달러는 그 국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완벽히 통제에서 벗어난 자산이기 때문에 야, 이거라면 내가 내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담아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80년부터 보면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미친 듯이 줄어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보유량이 진짜 미친 듯이 늘어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달러가 차지하게 되거든요. 달러가 왕좌에 앉았어요. 안전자산으로. 근데 이게 와장창 진짜 마지막 한 줌까지 깨져버린 게 언제다? 2020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독립적인 자산이고 정말 최악의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달러가 결국에 미국의 통제 하에 외환보유고로 전액 동결당하고 달러 거래를 다 막아버리는, 나의 친구인 줄 알았던 달러가 한순간에 나의 적이 돼버리는 걸 바라보니까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 말은 즉 이제 각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 보유해야 되는 그 화폐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달러라는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돈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다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론가. 근데 달러를 버리고 뭐 위안화로 갈까? 위안화? 달러도 이 꼬라진데 위안화로 가면은 중국이 안 그럴까? 뭐 루블화? 러시아를 믿는다? 스위스 프랑?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독립적인 거, 그 누구의 통제도 받을 수 없는 거, 금이죠. 금. 혹자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리가 맞는지는 몰라도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근데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은 모르겠고 금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금으로 다 달려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갤럭시라는 핸드폰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만큼의 사용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갤럭시 핸드폰이 다 같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더 이상 이 갤럭시라는 핸드폰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버렸어요. 뭐 폭발에 해킹에 온갖 사건에 다 휘말려서 더 이상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돼버린 상황에 와버리면 1000만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이 1000만 사용자가 어디론가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갤럭시를 버리고. 근데 갈 데가 모토로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갈 데가 없어. 그럼 결국으로 애플로 갈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달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의 돈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근데 달러에 비하면 금 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진짜 조그매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니 심지어 이 정도라고 표현한 것도 이 안에서 실물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요것도 아니야. 113분의 1이야. 이 금이 이만한 금 중에 113분의 1 요만큼이 실물이야. 일단 중앙은행들은 다 일로 도망갔어. 그래서 이만큼을 얘네가 다 가져가 버렸네. 그럼 나머지는 껍데기예요. 나머지는 실물이 없는데 종이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종이금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언제든 내가 이 종이금을 실물금으로 교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했던 건데, 이 조그만한 실물금을 이미 중앙은행들이 다 가져갔으면 이 남은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마어마한 실물금을 세력들이 다 쓸어가서 잠궈버린 거의 첫 번째 이유는 달러의 종말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일단 이것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튀었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 위기의 시작,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930년대 40년대랑 되게 비슷해요.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그래서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탈세계화가 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빚이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양극화가 심한 것도 그렇고 뭐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것도 그렇고 사회주의 물결이 불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1940년대랑 너무 똑같아요. 세계대전이 내일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지정학 위기의 시대로 2008년부터 바뀌었었거든요. 이때부터 탈세계화로 시작됐다라는 건 기정사실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선언하면서 이게 점점 더 심각해졌고, 원래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산이 금이잖아요. 왜 금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좀 많이 길어지고, 전쟁하면 금인데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번에 또 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달러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거랑도 엮이는 건데, 첫 번째로 트럼프가 이제는 달러에 대해서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랑 다르게 굳이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비트코인 미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많이 할 때 그거의 반작용으로 금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반드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 이건 금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라고 제가 트럼프 당선 확정된 날 그 이후부터 매 실시간 방송 때마다 얘기를 했었죠. 지금 트럼프 당선되는 것 때문에 금 가격 떨어질지 몰라도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트럼프로 인해서 금가격은 이득을 볼 거다. 왜냐? 트럼프 입에서 비트코인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달러를 이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거의 반작용은 비트코인도 받을 수 있겠지만 금이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달러의 종말을 앞당겼다. 플러스 지정학 위기를 더 심화시킨다.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끝낸다라는 얘기 나올 때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그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이거 금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벌어졌으니까 금 가격 이 정도 오른 거니까 이거 끝나면 그러면 이제 금 가격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던가 종전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종전시켰기 때문에 금 가격은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거다. 왜냐면 우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나는 러시아처럼 뭔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가 아닌 이전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를 보면 2주 만에 이미 함락됐어야 될 우크라이나가 2년째 버티네. 아니 우크라이나 따위, 우크라이나랑 비교도 안 될 군사력과 규모를 가진 러시아도 고작 우크라이나 하나 침공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미국과 서방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이 모습만 보더라도 전쟁이 억제돼요. 진짜 나도 괜히 전쟁 일으켰다가 내가 볼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그게 두려워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휴전이나 종전시켜버리면 돈바스 지역 러시아 주겠죠. 이걸 본 다른 국가들은 이제 트럼프가 안 그래도 경찰 노드를 안 하겠다 그러고 너네들 방위비 분담금 다 올린다 그러고 이 말 자체가 우리나라 내국민만 챙길 거야 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던 국가들이 나 얘 치면 미국이 이번에도 딱히 안 도와주겠네. 트럼프 성격상 딱히 안 도와주겠네.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막 전쟁 지원하고 국민들한테 세금 털어가지고 막 안 그러겠네. 나도 전쟁해야겠다. 이게 지정학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저는 100%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트럼프가 취임할 때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런 거를 깨달은 스마트머니들이 지정학 위기가 커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금을 미리 실물로 사놓고 그 다음에 잠궈버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달러의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정학 위기가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트럼프였다는 거. 마지막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빛나는 자산이 금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오르는 빛나는 자산이 금이거든요. 자, 미국이 무역장벽 쌓죠. 돈 풀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돈은 또 왕창 푼대요. 여기 볼까요? 지금 작년에만 돈 푼 양이 전체 달러의 5%가 넘는 화폐를 풀었어요. 그 말은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언젠가 이 5%만큼의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 푸는 게 비교적 빠르게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되잖아요. 돈은 많이 풀어. 근데 무역 장벽은 쌓아. 점점 자국 우선주의로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면서 경기는 안 좋아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거라는 게 거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를 보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빛나는 자산이 또 금이다. 그러면 달러의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온다. 금. 그리고 지정학 위기의 시작. 금.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 근데 이거에 기름을 붓는 트럼프? 와, 이거는 투자 기관들은 보통 이러한 일들이 코앞에 닥쳤을 때, 진짜 이제 시작됐다라고 할 때 적극적인 움직임을 하잖아요. 국가는 조금 더 긴 사이클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고, 국가는 2010년 금의 실물을 매집해서 잠궈버린 큰 세력의 두 종류, 중앙은행 그리고 투자기관. 중앙은행들은 2010년부터 쓸어담기 시작했는데 대형 투자기관들은 제가 볼 땐 2024년 말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결국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아니냐. 금이 없어가지고 JP모건은 무슨 6조치 실물을 인도를 받아서 잠궈버리고, 근데 여기도 나오죠. JP모건만 그러냐? 아니다. 밝힌 것만 JP모건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괴 딜러인 이 은행이 2월에 만료되는 CME그룹 코맥스에 거래되는 계약에 대해 금괴 인도할 계획을 선언한 여러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JP모건이 6조치 실물금을 인도받는 계획을 선언한 여러 기관 중 하나였다. 와, 진짜 이거 어떡하나. 이게 심각하네요. 심각해. 예. 생각해보세요. 한 동당 100만원이 넘어가면 이걸 일반인들이 살 것 같나요? 줄 서고 사죠. 지금 보세요.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2019년쯤에 금값이 20만원대였어요. 그때는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근데 60만원에 임박한 지금 진짜 줄을 섭니다. 금 들고 종로 한 바퀴 돌잖아요. 제발 나한테 팔아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요, 사고 싶은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든 그게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 저평가일 때 2015년에 지금의 가격의 반의 반일 때, 그때 사람들이 거래를 더 많이 했나요? 아니면은 가장 최고점 찍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1년에 그때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나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